자, 두 번째는 소돔과 고모라가 되어가는 고담시티 도쿄. 네. 지금 도쿄의 상황을 좀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도쿄 유흥가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확진자 증가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이 모든 게 이제 고이케 여사께서 선거 운동 하시겠다고 10일 전후 해가지고 통제령을 다 풀어놓고 유흥업소를 재개시키자마자 극적으로 감염자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건 굉장히 일부에 지나지 않을 겁니다. 애초부터 유흥가에서 이런 게 발생할 거다라는 예상을 했기 때문에 유흥가 종사원들에 대한 집중적인 검사를 했기 때문에 그 안에서 감염자들을 그 군에서 유독 많이 찾아낸 거지, 일반적인 회사원들이라든지 가정주부라든지 또는 뭐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라고 이런 사람들한테는 사실상의 표적조사를 하지 않았어요. 유흥가에서 생길 수 있다는 걸 유흥가만 한 거야. 그랬는데 늘어났어. 하루에 200명 이상씩 꾸준하게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기에 대한 영업정지라든지 과거로서의 폐쇄로 돌아가느냐? 안 돌아간다는 거야. 왜? 유흥가에서 돈이 풀려야 시중에 돈이 돈다는 거를 너무 잘 알고 있거든. 결국 두리뭉실하게 호스트파 다니지 마세요, 여러분. 거기에서 환자가 집중적으로 나오고 있어. 요게 도쿄도의 유일한 조치인 겁니다. 네.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 업소 종업원들이나 가게 점주들이요, 당국에서 그 권하는 조사에 아예 응하지 않고 있다 그래요. 했다가 나오면 정지 나오고 책임을 뒤집어 쓸지 모른다는 생각에 아예 이제 검사 자체가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에서 진행되고 있는 PCR 검사 개체수는 아직도 도쿄도 같은 경우에는 1000에서 2000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만 거의 200명 이상의 환자가 꾸준히 나오고 있다는 얘기는 잠재적으로 이 안에 들어있는 감염자 또는 현재 이제 유행하고 있는 전체적인 숫자는 아마 뭐 어마어마한 숫자가 있을 거다라고 예상은 됩니다만 아무도 이걸 조사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일본이 자체적으로 조사한 통계들을 국제연구소에 보내가지고 공유해가지고 데이터 공유를 요청을 했습니다. 자기들도 통계에 넣어서 글로벌 통계를 한번 내보자 라고 참가를 하려고 했는데 거절을 당했어요. 왜? 니네는 팩스로 정리해갖고 오는데 그 수기를 어떻게 믿니 우리가? 니네 수준은 이 컴퓨터 시대에 있을 수 있는 수준이 아니야. 그래서 니네 자료들은 믿을 수가 없고 객관성이 없고 대표성이 없어. 그냥 니들은 원시인 상태이기 때문에 니네 데이터를 받아서 우리한테 포함시킬 수가 없어. 니네끼리 그렇게 원시적으로 놀아라고 하는 거절을 당해버린 것이죠. 그만큼 일본의 방역 체계를 비롯한 전산체계 코로나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망자는 얼마 없다는 거죠. 근데 사망자가 없지 않을 겁니다. 사망자를 감추고 있을 뿐인 거죠. 그래서 우리 고이케 여사는 취임하시자마자 새로 연장이 되시자마자 도쿄도 안에 있는 병상, 그러니까 코로나 환자를 관리할 수 있는 입원 병상을 현재 1000개가 있대요. 이거를 3000개로 늘리라고 명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근데 3000개를 늘리라는 명령만 내렸지 거기에 대한 행정 지원이나 자금 지원, 뭐 물자 지원 같은 건 일절 없는 거예요. 병원에 그냥 알아서 늘려라 라고 얘기만 한 거죠. 근데 지금 일본의 그 의료계가 붕괴 직전이라고 합니다. 왜냐면 코로나19이기 때문에 코로나 환자가 들어오게 되면 그 코로나 환자 한 명이 그 10명의 환자를 내쫓는 효과를 내잖아요. 그래서 병원들이 코로나 병원 관리 병원으로 지정을 싫어해요. 근데 일본의 의료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동네 의원들 같은 민간 의원들은 코로나 자체를 검진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의심 환자가 있으면 큰 병원으로 보내요. 그러니까 이른바 대학병원, 기업형 대형 병원으로 보내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중증 환자가 그리로 몰려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거부할 수도 없는데 이 환자가 들어와서 확진을 받는 순간 어떠한 환자도 병원에 수용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엄청나게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영업이익이 떨어지다 보니까 청보라 농원 친환경 무농약 달팽이 블루베리를 소개합니다. 청보라 농원의 블루베리는 달팽이들과 여치들이 살아있는 깨끗한 환경 덕분에 올해도 무농약 인증을 받았습니다. 농원에서 수확해서 바로 배송되는 청보라 농원의 달팽이 블루베리는 새콤달콤한 맛이 일품이고요. 시력 회복뿐만 아니라 철분 보충, 회복계 환자 건강식, 가족들의 보양식품으로 인기가 높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 생산과 유통이 원활하지 않은데요. 그래서 블루베리 값이 지난해에 비해 많이 올랐습니다. 믿을 수 있는 친환경 무농약 달팽이 블루베리는 왕특 사이즈와 특 사이즈가 반반씩 섞여 있고요. 새콤달콤한 맛이 수입 블루베리와는 비교 불가입니다. 500g 2팩 1kg에 25,000원이고 택배비는 3,000원이고 4kg 이상은 택배비 무료라고 하네요. 친환경 무농약으로 재배된 달팽이 블루베리를 주문하시려면 010-8986-6335 010-8986-6335로 카톡이나 문자로 주문을 해주시거나 네이버에 달팽이 블루베리를 검색하시면 청보라 농원 블로그에 주문 방법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경영난을 겪는 병원들이 이른바 의사와 간호진들에 대한 인건비를 깎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병원 수지가 안 좋아요. 근데 그 병원 수지 안 좋은 거를 원래 이제 기본적으로 통상적으로 주는 뭐 특근 수당이라든지 뭐 여름 보너스라든지 예? 뭐 휴가비 이런 데서 이런 수당들을 깎음으로써 월급 자체 기본급이 깎이거나 그런 건 아닌데 원래 그냥 관용적으로 받던 수당을 안 주면서 묘하게 깎인 기분이네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임금 삭감을 계속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정말 일은 더 뻑시고 힘들게 하는데 막 그 마스크 고글 써가면서 방호법 없어가지고 쓰레기 봉투 뒤집어 써가면서 그렇게 환자들을 치료해온 간호사들한테 따로 수당은 못 줄만요. 특별 격려금은 못 줄만죠. 주던 수당까지 깎어? 라고 하면서 간호사들이 단체로 파업을 하겠다 또는 퇴직을 하겠다라고 단체 행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놀라운 건 말이죠. 보너스를 지급 안 한 게 아니더라고. 국가가요, 의료진들의 노고를 취하기 위해서 약 20만원씩 그 보너스를 전부 다 책정해서 재난기금 지급할 때 지급을 했대요. 근데 문제는 이걸 의사나 의료진한테 직접 준 게 아니라 병원에 먼저 준 거예요. 병원에서 알아서 나눠줘 라고 준 거지. 그러니까 이 병원에서 이거를 받아서 이달에 줄지 연말에 줄지 아니면 떼먹을지는 이거 병원 소관인 거야. 그러니까 국가가 준 어떤 그 격려 수단까지도 병원이 지금 퉁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근데 그거 아세요? 6월 30일인가? 그때 국회의원들은 보너스 알뜰하게 다 타간 거 아시죠? 100% 타갔죠. 그때 아베 총리는 404만엔 4,500만원 정도. 그리고 강요들은 337만엔. 그리고 다른 국회의원들은 319만엔. 인건비도 드럽게 많이 쳐받는군요. 근데 이게 받아갔어요. 이게 월급이 아니라 수당이라는 거지. 수당. 별도로 지급할 수당. 보너스를. 니들이 보너스 탈 정신이야? 니들이 해놓은 게 뭐가 있다고 보너스를 타? 야, 정말 대단한 배짱입니다. 아무튼 이 와중에 도쿄도는 이제 슬슬 전면적인 이제 개방을 시작했어요. 특히 그 도쿄인들이 목말라 있는 게 스포츠래. 나 이거 뭔 의미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야구, 축구에 대한 유관중 입장을 이미 시작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이제 뭐랄까 안전 조치 차원에서 야구장에 원래 한 5만 명 들어가는데 2만 명만 받는다는 거야. 거리두기 했다는 거지. 근데 야구장 안에 수용 인원을 적절하게 나눠 담았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전부 2칸, 3칸씩 2m씩 거리 벌려가면서
거리두기 하고 앉을까요? 저는 안 그럴 것 같은데요. 항상 목 좋은 자리, 선수 잘 보이는 가까운 자리, 이런 데 다 모여들지 않을까요? 자리가 다 비어 있는데. 더군다나, 소리 지르면, 침 튄다 그래가지고, 가라오케에서 노래도 못 부르게 하잖아. 근데, 스포츠 현장에 와서, 이렇게 사람을 풀어놓으면, 응원을 안 하고 그냥 무음으로, 조용히 쳐다보기만 하면서 이 관전만 할까요? 야구 보러 온 사람들이, 축구 보러 온 사람들이. 난 진짜 이러한 정책을 꺼내놓는 그 위령자들의 그 계산성이 너무 난 놀라워. 관중을 절반만 보내면 간격이 벌어진다는 거 아니야. 근데 이제 이게 또 남다른 이유가 있다는 소문이 있어요. 일본 야구도 지금 이제 사실상 정지 상태지만 미국 프로야구가 정지 상태라서 한 10일 남았다고 합니다. 메이저리그 다시 개막하려면. 그럼 이제 그 메이저리그 개막을 못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한국 야구를 중계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엄청 인기가 있다는 거지. 그렇게 되다 보니까 배가 아픈 거야. 그래서 우리도 빨리 이걸 재개하면 미국에서 우리 야구도 틀어주겠지? 우리가 훨씬 더 선진 야구고 실력도 좋은데 우리가 한국 야구에 밀릴 게 뭐가 있어? 요 심리가 작용해갖고 무리하게 야구장을 먼저 텄다라는 주장이 있어요. 네. 맞아요. 만약 이렇게까지 한다 그러면 니들 정치가가 아니야. 그냥 속 좁은 떼부리는 어린애나 치매난 노인네 정도의 수준밖에 안 되는 거야. 이거 어떻게 국민의 건강에 달린 거고 시민의 건강에 달린 문제를 이런 식의 어떤 판단 기준으로 내보내? 아무런 보호 장비나 보호 조치 없이 이런 식으로 방치를 해? 만일 도쿄 올림픽이 이 코로나 와중에서 개최됐다고 생각해봐요. 거기 따닥따닥 모여들었을 수없이 많은 외국인들과 일본 관중들을 생각해보자고. 와, 정말 엄청난 피해를 만들 뻔한 거예요. 근데 그 피해를 안 받게 되니까 지네들이 스스로 피해를 배양하고 있어요. 배양하고. 요게 이제 한 야구 돌리기 시작하고 한 일주일만 지나면 정말 가라오케는 비교도 안 되게, 호스트파는 비교도 안 되게 야구장, 축구장 감염이 폭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와중에 일본 최고의 애니메이션 스튜디오인 원피스 스튜디오가 폐업을 했다고 합니다. 원피스 알죠? 네. 루피. 고무고무. 네. 예, 원피스 스튜디오가 폐업을 했는데 왜 폐업을 했냐? 그 이유가 더 황당해요. 네. 성우들이 이 감염이 걱정돼서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 성우들은 막 소리를 질러야 되잖아. 성대 묘사를 하고 그래야 되는. 성우가 굉장한 위험 직업군이다 그래가지고 성우들을 안 쓴다는 거예요. 특히 일본은 성우의 역할이 문화 콘텐츠는 굉장히 큽니다. 웬만한 건 다 더빙하거든요. 네. 왜? 자막을 잘 못 읽어. 네. 네. 그리고 외국어에 대한 어떤 거부감이 있어. 우리처럼 자막하고 영어를 이렇게 같이 들려주는 방식의 어떤 외화나 더빙판을, 자막판을 굉장히 싫어요. 그래서 이걸 전부 다 더빙을 합니다. 그 와중에 이제 우리가 듣도 보도 못하던 영어들이 전부 다 일본식으로 개조돼갖고 공급이 되는 거죠. 그래야 알아듣는 거야. 그러니까 영문으로 쭉 해주고 그냥 맥도날드 햄버거 이렇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 거야. 이거 나도 이게 한국 발음. 맥도날드 햄버거 이렇게 하면 못 알아듣는 거야. 일본 성우가 나서 맥도나르도 햄버거 이렇게 해줘야 알아듣고 드라마가 진행이 될 수 있다는 거지. 결국 이렇게 이제 애니메이션 사업이 퇴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남아있는 이제 회사들은 이른바 그 회사의 명운을 유지하기 위해서, 넌 보조금 타기 위해서 그런 것 같은데 전부 다 이제 극우 이미지로 갈아타고 있다는 거죠. 대표적인 게 산리오 같은 헬로키티 제작사. 네. 이 회사 굉장히 큰 회사더구만요.
근데 이 회사도 철저한 우익이야. 이 회사 회장이 아베 신조 후원 모임의 아베회 부회장이네. 그러니까 아베회라는 후원회가 있는 거야. 물론 뭐 아베 후원을 하니까 아베 이름을 붙이긴 그런데 거기에 부회장이 애니메이션 사업을 하면서 지네 애니메이션을 통해 가지고 우익적인 사상이라든지 뭐 자랑스러운 조국 일본, 뭐 아무도 말하지 않는 국가, 뭐 이런 책들을 쓰고 또 올림픽을 찬성하고 구구 이미지를 키워나가기 위한 캐릭터들을 캠페인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아니 씨발 키티가 너무 우익이 된 거야. 정치색을 띠게 되게 시작한 거지. 그렇게 귀여우는군요. 진짜 나는 진짜 헬로키티가 입이 없어갖고 참 좋았는데 그 헬로키티가 지금 군국주의를 외치면서 어느 연예인보다도 활발하게 아베 후원 활동을 하고 있다는 거죠. 우익의 선봉에 설출을. 아무튼 그렇게 되면서 일반적인 그 아이돌 콘서트 이런 거 거의 다 싹쓸이 돼버렸고요. 뭐 이런 과정에는 이제 우리나라 아이돌을 비롯한 뭐 해외에서 들어올 수 있는 뮤지션들을 밴드들을 초청 못한 일본의 송사정도 있어요. 왜냐면 일본 안에 있는 그룹들로 갖고 이렇게 콘서트를 열면요 거의 안 온대요. 실패하는 케이스가 많답니다. 우리나라 뭐 동방신기, 뭐 소녀시대, 뭐 트와이스 빵빵 터지죠. 방탄소년단이 네. 제일 먼저 뭐 나오고. 타고 넘치도록 터지죠. 이런 사람들 데리고 가면. 그래서 먹고 살던 이 쇼 이벤트 업체들이 지금 운영을 제대로 못할 지경이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안 되는 일본 애들 데리고 사업할 수도 없고 해외에 공연을 나갈 수도 없는 입장이라 완전히 일본의 문화 콘텐츠가 주저앉고 있고, 이러한 문화 콘텐츠를 주로 소비하던 도쿄, 오사카, 히로시마 이런 대도시들의 어떤 그 콘텐츠 관련된 업체들이 전부 다 쫄쫄 망하고 있다는 겁니다. 괜찮아요. 아라씨가 있으니까. 그렇죠. 방탄소년단보다 뛰어난 중년 방탄단이죠. 네, 아라시가 동아시아에서는 지네들이 방탄보다 더 인기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으니까 아라시로 LIC 잘 해보기를 바라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와중에 넷플릭스가 일본에서 굉장히 확산을 높여가고 있다는 거예요. 일본 내 이제 그 케이블 시장이 기존에 있었습니다만 콘텐츠 공급이 굉장히 좀 부족했거든요. 네. 근데 넷플릭스가 들어가기 시작하면서부터 세계적인 콘텐츠들이 막 들어가기 시작한 거야. 그리고 미국 기업이다 보니까 제재를 안 받아요, 넷플릭스는. 문제는 넷플릭스가 틀고 있는 드라마 콘텐츠 중에 일본 안에 최고 인기를 끌고 있는 작품들이 전부 10개 중에 1위부터 10위까지 10개 중에 4개가 한국산이라는 거야. 1, 2, 3, 5, 6인가 그렇더만. 네. 그리고 오죽하면은 넷플릭스 한국 드라마 좀 보지 마라 이 정신 나간 중년 아줌마들아 라고 비난하는 이 혐한 세력들이 막 생겨가지고 지금에 있는 어떤 그 문화 종속이라고 저희들이 표현하는데 문화 굴욕을 극복해야 된다고 얘기하면서 그런 놈도 집에 가면 지가 한국 드라마를 봐요. 맞죠. 최고로 인기 있는 드라마가 사랑의 불시착. 네. 현빈하고 이제 손혜진 나왔던 사랑의 불시착이고, 그 다음에 이태원 클라스라네요. 나 깜짝 놀랐어. 이태원 클라스 같은 작품이 어떻게 인기? 그 다음에 이제 더킹. 이민호 나왔던 거, 저 닮은 이민호 나왔던 더킹. 왜 눈빛이 그러냐? 네. 그리고 이제 최근에 넷플릭스에 동시 상영을 하는 이제 김수현 나오는 사이코지만 괜찮아. 요 드라마들이 지금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으면서 아줌마 팬들을 끌어모으고 있다는 거죠. 네. 아줌마 말고도 젊은 층도 이제는 엄청 좋아해요. 걔들은 다 아줌마만 본다 그래. 일본 애들은 지금 시청자층은 다 아줌마다. 정신 나간 아줌마들이 이걸 보고 있다고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보미 작가 말한 대로 아줌마 아저씨에 국한되지 않아. 지금 다 뻑가서 난리야. 이 드라마에 한국 드라마가 인기 있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네. 공통적인 코드를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평론가들이. 책임감 있는 남성. 끝까지 여자를 보호해 주려고 하는 책임감 있는 남성의 모습.
일단 여기에 일본 아줌마들이나 일본 그 어떤 그런 문화를 못 느껴본 찌질한 일본 남자들만 겪어본 일본 여성들이 열광하고 있다라는 게 이유인 거죠. 지금 그렇잖아. 막 사랑의 불시착 같은 경우에는 막 국경을 넘어와가지고 사랑하는 여자를 지키기 위해서 막 총알에 몸을 내던지고 막 이러거잖아. 아니 뭐 총알에 몸을 내던질 필요까지도 없이도 일본 남자들은 여자친구 짐을 안 들어줘요. 네 어떻게 아니? 너 일본 남자 사귀었니? 그러니까. 근데 한국 남자들은 여자친구 아니더라도 그냥 여자 사람 친구들에도 가방 들어주고 하잖아요. 화장실 앞에서 늘 들고 기다리잖아. 그 모임이 있어. 그 한 여자 화장실 앞에 가면은 남자들이 하나씩 이렇게 들고 있어. 그리고 왜 갑자기 이게 현피가 오지? 현타가 오지? 씨. 근데 상상했네. 하는 순간 일본 여자들은 오해하죠. 제가 나한테 혹시 점점점. 뭐 이태원 클래스 같은 경우에도 모든 걸 다 바쳐서 재산도 필요 없다. 그냥 의리와 애정으로 어린 친구를 지켜주는 뭐 이런 거. 네. 더킹은 더하죠. 예. 자기 그 왕권을 놓고 막 하는 뭐 이런 거지만. 그래서 이런 책임감 있는 남성이 일단 반하고 있고, 또 하나의 코드가 능동적인 여성이란 거야. 능동적인 여성. 이 안에 등장하는 주인공들이 일본에 있는 드라마 주인공처럼 그저 보호받거나 아니면 시대에 그냥 따라가는 이런 그 유약한 캐릭터들이 아니라 그들 나름대로의 자신의 인생을 개척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투쟁하고 뭔가를 쟁취해내는 여성들이 주인공으로 다 그려지고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한국의 남녀, 한국의 사회상, 한국이 추구하는 이상 같은 것들이 일본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무 신선하고 새롭고 재밌는 거야. 왜? 한 번도 자기는 일생에서 그런 드라마 같은 상황이 안 일어나거든. 시도조차를 안 하거든, 일본 애들은. 그래, 신문물로 보이는 거야. 옛날에 무슨 뭐 배영준이가 그 목도리 두르고 여자 사랑에 부드러운 미소로 이거 했다 그러면 지금은 어떤 그런 포근함보다도 책임감과 능동성을 갖춘 남녀의 생활 자체에 오롯이 다 빠져들고 있다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이. 왜 일본에는 저런 커플이, 저런 사랑이, 저런 사회가 없을까라는 데 대해서 정말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뭐 성격적인 것도 한국 남자들이 굉장히 좀 잘생기면서도 남자답게 잘생겼죠. 그런데 그 기생충 초입에 박서준이 특별 출연해가지고 그 술 취한 아저씨들 막 오줌 싸고 이럴 때 소리 지르는 장면이 있어요. 그게 일본에서 그 장면 나가자마자 극장 안에서 여자들이 와 이랬다는 소리가 있더라고요. 어머, 어떻게 저런 데 대해서 자기 소리를 낼 수가 있지? 우리 일본 같으면 그러거나 말거나 스미마생 아니면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기가 참고 마는데 왜 저렇게 적극적으로 하는 남자가 있지? 어머 멋있어 이런 거죠. 그런 것도 있고 일본 남자들은 소리 질러도 그런 음파가 나오질 않는데요. 중저음, 강력한 한국 남성의 바리톤 중저음. 야, 판소리 한번 제대로 들려줘야 되겠네. 기생충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이거 재밌다. 네, 기생충 영화가 만들어져 일본은 대대적으로 그 반지하에 물 차는 장면들을 반복해서 올려가면서 이게 지금 한국의 주거 문화의 수준인 것이냐? 뒤에 부분 다 빼버리고 그 부분만 직접적으로 스크립을 해가지고 이걸 악선전에 이용을 했습니다만 그 반지하보다도 더 무서운 수혜가 지금 일본 전역을 휩쓸고 있지 않습니까? 네. 대책 없어요, 얘네들 지금. 네. 우리는 나중에 물 빠지면 돌아갈 수라도 있잖아. 자동차 엔진에 넘치는 활력을 엔진 연료 첨가제 앰피어 부스터를 소개합니다. 여러분 자동차의 잃어버린 힘을 되찾아 드립니다. 출력 상승, 연비 절감, 수분 제거, 동결 방지, 외연 감소까지 연료와 엔진의 그 시스템의 청결을 유지하고요. 안정적인 엔진 구동과 완전 연소를 도움으로써 엔진의 출력과 상태를 최적으로 유지시키는 정말 공인받은 연료 첨가제입니다. 60년 정통의 미국 모리스사의 수입 원액을 100%를 수입해서요. 나눠 담은 제품인데 국내에서 14년 동안 독점 판매 중인 앰피어 부스터는요. 국립환경과학원 제633호
대기환경보존법 기준을 통과한 국내 공인을 완료한 제품입니다. 미국, 캐나다, 영국, 호주, 뉴질랜드 등 전 세계 14개국에서도 판매되고 있고요. 주유시 연료통에 같이 주입하시기만 하면 엔진은 젊어지고 주행이 달라집니다. 60년 전통을 보장하는 앰피어 부스타 자동차 연료 첨가제 100ml 2통에 15,000원 파격적인 가격에 무료 배송까지 2회 사용으로 1년 동안 큰 효과를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주문과 문의는 검사창에 www.sansuumall.com 산수몰.com으로 검색해서 주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소한 토사가 몰려들어서 집을 꽉 채우는 현상은 없는데 지금 일본은 이 물난리의 수준이 사실상 복구 불가의 수준인 거예요. 그리고 더욱더 무서운 게 이렇게 쓸려 내려온 토사들이 집과 뭐 건물과 도로를 완전히 다 메웠는데 이걸 긁어내려고 하니까 그 안에서 엄청난 방사능들이 막 튀어나오고 있다는 거잖아. 응? 나라가 반지하래. 그렇죠. 이놈 나라가 땅 짚고 살만한 데가 별로 없다 보니까 산지 쪽에는 개간하기가 불편하니까 해안선 지역이나 조금 전체적으로 이 지대가 좀 낮은 쪽에다가 마음 놓고 거기다가 도시 펼치고 뭐 하고 한 거예요. 그 바다 가깝겠다. 배수에 대해서 크게 신경 안 쓰고 또 섬 자체가 이제 화산섬이었기 때문에 물도 잘 빠졌거든. 그러니까 이런 자기들 이제 기획할 수 있는 한 30mm, 시간당 한 30mm 전후의 폭우 정도 안에서만 모든 도시 계획을 해왔는데 요즘 지금 중국과 일본에 몰아치는 엄청난 폭우들, 한국은 정말 희한할 정도로 피해가고 있는 이 폭우들은 지금 뭐 거의 이 기록 시대 이후에 그 최대 기록들을 새롭게 써나가고 있어요. 중국이 시간당 80mm 딱 쏟아지니까 일본 구마모토에서 100mm 딱 쏟아지면서 단일 시간 폭우로는 진짜 하늘에서 양동이를 퍼부어야 가능할 만큼의 어마어마한 폭우를 보여주고 있거든. 아무 대책을 못 세워 일본은 지금. 또다시 이 아베 형님네 집에서 골판지 뜯어다가 벽만 쳐주고 이제 침대도 안 준다? 침대는 비싸니까. 네, 골판지로 벽만 펴주고 이불 한 채 던져주고 그냥 거기서 참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아무튼 이와 같이 일본 전역에서 지금 심상치 않은 조짐들을 망가져가는 조짐들이 있어요. 경제가 무너지고 있고 내수가 무너지고 있고 재해를 통해 갖고 삶의 터전이 파괴되고 있는데 정치마저도 같이 무너지고 있다는 겁니다. 사회 안전망이라고 하는 게 사라진 국가가 일본이 된 거예요. 어쩌다가 일본이 지금의 사태까지 오게 됐을까요? 네. 그리고 사람들 일본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 그냥 무조건적으로 일본 칭송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뭐 일본은 내수가 잘 돌아서 내수가 안정적이니까 괜찮다. 한국이 문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진짜 그 얘기 들을 때마다 너무 황당한 게 거기가 괜히 갈라파고스가 아니에요. 관동, 관서 서로 그 전기 헤르츠가 맞지 않아서 전기 제품도 지역에 따라 맞게 써야 되거든요. 그 다른 지역 가면 그게 안 맞아요. 그 얘기 이제 전번 방송 한번 해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강제적으로 네. 갈라파고스 쓰고 있는, 그러니까 강제 내수야, 강제 내수. 이제 그 헤르츠가 높은 쪽을 쓰는 쪽은 이제 화력 발전 같은 터빈을 쓰는 거고 헤르츠가 낮은 쪽은 수력 발전 위주로 쓰게 되다 보니까 이걸 안 고치고 쭉 유지를 해오다 보니까 통합적인 전력 관리가 안 돼. 이걸 연결해서 쓸 수가 없게 된 거야. 그걸 무리해서 합쳐서 쓰려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구전자제품도 많이 작살 나겠죠. 네. 뭔 얘기하다가 내가 지금 얘기했지. 그리고 뭐 아까 그 골판지 얘기했을 때 우리 그 시청자분들 그럼 관짝을 안 만드냐 그랬는데 관짝도 만들었습니다. 네. 휴식 박스라 그래가지고요. 뚜껑을 덮을 수 있는 그 모양의 이제 뚜껑 덮고 안에다 편히 쉴 수 있는 박스를 만들었어요. 네. 우리나라들은 골판지인데 180만 원 가까이 한다네요. 푹신한 골판지를 두껍게 짜가지고 이 육각으로 이제 박스를 만들고 뚜껑을 씌우고 안에서 쉬게끔 돼 있어.
코팅도 잘 돼 있고 재질도 좋대. 근데 밖에서 보면 영락없이 관이에요. 네. 이런 것들도 판대. 그러니까 뭐 아직도 마스크도 하고 칸막이도 치고 뭐 이런 얘기가 많이 있는데요. 왜 그럼 이렇게 골판지에 열광을 하느냐? 골판지는요, 폐지로 만들거든요. 외부에서 수입하는 펄프나 이런 걸 이용하지 않고 일본 내에서 나고 있는 재생지, 그러니까 재생 신문지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재생 폐지를 가지고 생산할 수가 있는 재생지입니다. 그러니까 아베 형님이 이 사업을 독점하고 있다는 것은 일본 내에서 생산되는 많은 폐지들을 독점하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네. 원래는 이게 중국으로 가던 거였는데 중국이 수입 금지를 하게 되자 이걸 가지고 골판지 사업에 형님께서 투신하셨고, 그 형님을 돕기 위해서 재난구호품에서부터 시작해서 올림픽 안에 가구들, 그리고 각종 아이디어 상품과 제품들을 만들어 가지고 열심히 가업을 밀고 계신 게 우리 아베 선생의 어떤 애민이죠. 네. 시민들을 사랑하시고 시민의 한 분이 형님을 특별하게 사랑하시는 그런 모양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일본은 이제 계속해서 쫄쫄 망해가고 있는데, 이 쫄쫄 망해가는 도시 중에 가장 앞서가고 있는 도시가 이제는 도쿄가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도쿄에서 이제 처음에는 호스트바에서 시작한 감염이 이제는 축구장, 야구장으로 확산되면서 단위가 한 100배는 커지면서 이렇게 확대된 사람들이 고투 캠페인을 통해 일본 전역으로 관광을 다니시면서 그나마 좀 깨끗했던, 그나마 좀 청정 지역이었던 일본의 소규모 군락까지도 전부 다 이렇게 골고루 퍼뜨려 주시는, 바람 따라 퍼지는 방사능은 동에서 서로 오고요. 사람 따라 퍼지는 코로나는 서에서 동으로 가는 이러한 현상들이 앞으로 일본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